25년 4월 4일 금요일 날 우리 이제 선생님 중 한 분께서 저한테 이제 목표랑 일일 교육계 간의 이제 성격에 맞춰서 내용을 쓰셨어요. 간단하게 쓰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쓰셨는데 이제 교구가 있고 교구에 따른 연령별 수준을 나눠서 목표를 말씀하셨다. 만 3세는 손과 발의 역할을 이해하며 조작한다. 만 4세는 섬세하게 손과 발을 사용하여 교구를 활용한다. 사실은 좀 같은 말이죠. 같은 말. 그러니까 이제 연령별 수준이 드러나기에는 좀 모호하죠. 섬세하게라는 말을 넣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만 3세는 섬세하게 안 하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작한다라고 하는 말이 만 3세에 들어갈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만 4세에 들어가면은 조금 더 그 조작이라고 하는 말에 이제 연령별 차이가 더 느껴지는 효과는 있을 것 같기는 하고, 그리고 이제 손과 발을 사용하여 신체별 조작 능력을 기른다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좀 피드백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목표를 손과 발의 다양한 움직임을 탐색한다로 했거든요. 만 3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탐색 위주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다른 연령에 비해서 더 자연스럽긴 하죠. 탐색 정도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막 4월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만 3세가 많이 어려요. 애기들이기 때문에 손과 발을 움직일 때 조작한다는 표현보다는 탐색한다는 표현이 조금 더 적합해 보여서 이렇게 수정을 안내해 드렸고, 4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달라야 되잖아요. 3세와 4세가. 그래서 왕발과 손발 마커를 활용하여 이제 도구를 이름을 언급하면서 활용하여 섬세한 신체 조작 능력을 기른다. 이렇게. 그래서 신체 조작 능력을 기른다의 목표를 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뭘 할 것이다. 이렇게 목표는 이렇게 좀 바꿔드렸고, 만 5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신체에 관련된 구체적인 조작을 언급하는 건데, 왕발과 손발 마커를 활용하여 균형 감각 및 신체 조절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제 기술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들어간 것. 이제 신체 조작 능력을 기른다. 이거는 만 4세의 목표에 적합했고, 5세는 이제 능력을 기르는 거죠. 조금 더 기술에 부합한, 기술 향상에 부합한 내용을 넣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령별로 사용하는 어떤 언어, 단어,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지금 제가 제시한 내용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인 거예요, 목표가.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이제 두 번째가 내용을 쓰신 것 같아요. 활동이라고 쓰셨으니까. 이제 만 3세 같은 경우에는 손과 발을 다양하게 움직이며 활동한다 라고 하셨고,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유아 교육 목표 그리고 내용에 어울리게끔 그 활동에 대한 주제를 좀 제안을 드렸어요. 쿵쾅쿵쾅 신나는 발걸음이라고 하는 주제, 그리고 그 주제를 통해서 진행되는 내용은 다양한 크기의 왕발을 신고 자유롭게 걸으며 발의 움직임을 탐색한다. 이제 목표와 부합되죠. 지금 목표와 부합되면서 그 내용이 바로 읽혀져요. 아, 이런 걸 할 거구나. 왕발을 신고 좀 자유롭게 움직일 거구나. 교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아이들이 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왕발을 즐길 거구나, 이런 게 좀 내용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좀 확실히 내용의 색깔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손뼉치기, 발구르기 등 간단한 신체 활동을 통해 손과 발의 다양한 움직임을 경험한다. 그죠? 그러니까 뭐뭐를 통해 뭐뭐한다, 뭐뭐를 통해 움직인다, 탐색한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여서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4세, 5세에 대한 내용도 제가 드렸는데 이제 4세는 왕발을 활용하여 걷고 손발 마커에 도장을 찍는다. 물론 맞는데 이 내용을 제가 도장을 찍는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알록달록 손도장 콩콩이라고 하는 제가 주제를 정해드렸고, 왕발을 신고 정해진 길을 따라 걸으며 균형 감각을 기른다. 조금 더 신체 활동의 목표에 부합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야. 아, 균형 감각을 기르는, 걸어가면서 균형 감각을 기르는구나. 한마디로 이 뭘 의도해서 수업을 진행이 되는지가 다 느껴진다고요. 그죠? 손발 마커의 다양한 색깔의 물감을 묻혀 도장을 찍으며 소근육 발달을 시킨다. 실제로 물감을 묻혀서 진행하진 않겠지만 뭐 표상 활동처럼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물감을 묻혀졌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무리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진짜 물감을 사용해요라고 질문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유아교육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이제 표상 활동도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친구와 함께 순서를 정해
왕발 걷기 및 손도장 찍기 놀이를 한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분명한 말입니까? 내용에 드러납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만 5세 내용, 다양한 손발의 모양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교구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렇게 고쳐봤습니다. 왕발을 신고, 직관적이죠. 미로를 통과하며 균형 감각 및 공간 지각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 유아기의 공간 지각 능력 향상에 대한 내용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자리를 앉힐 때 교사가 지정한 자리에 앉히기보다는 아이가 다른 친구와 다치지 않기 위해서 얼만큼 거리를 조절해서 자리를 선택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우리는 사실은 지금 테이프 자리 아이들 쓰긴 하지만 원래 제가 구상하는 수업에서는 테이프 자리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아이가 적합한 자리를 선택하게끔 만드는 것을 의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6개월만 지나면 다른 친구와의 거리 조절 능력이 생겨서 벌써 이 활동의 질이 달라져요. 더 과감한 활동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유아 교육에서 공간 지각 능력 발달에 대한 부분은 신체 활동의 교사가 매번 수업 때마다 염두하고 진행해야 할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언급을 했고, 손발 마커를 이용하여 다양한 모양을 만들고 신체 부위의 모양을 인지한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팀을 나누어 왕발 릴레이 게임 및 손발 마커 협동 작품 만들기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지하고 교구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좀 애매모호하죠. 그리고 올바르게 인지한다. 왕발과 다양한 손발의 모양을 올바르지 않게 인지하는 방법이 뭐고 올바르게 인지하는 방법은 뭐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이 말 표현들이. 무슨 의도로 쓰는지는 저는 보이는데 사실은 이 말로는 활동 내용을 표현하기에 매우 부족하죠. 그러니까 설명이 안 돼요. 색이 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시한 내용대로 쓰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활동의 내용이 읽혀지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읽혀지기 위해서 좀 친절하고 직관적일 필요가 있다. 내용을 내가 실제로 진행하는 활동을 정교하게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야 이렇게 말이 정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죠. 그래야 이런 글들이 가능해집니다. 오늘은 선생님의 목표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다시 이제 답변을 드리는 시간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술적 목표와 지식적 목표 그리고 태도적 목표가 있거든. 즐긴다는 태도에 속하고, 그렇지? 근데 우리는 지금 체육적으로 봤을 때 약간 그 기술적인 거를 기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조작 능력도 기술에 해당되는 거잖아, 사실은. 맞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드러나야 돼. 체육으로서의 기술은 반드시 드러나고, 태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쓰는 112교육에 관한 성격상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 즐기는 거야 당연한 거고, 그거를 매번 쓸 때마다 즐긴다 이럴 수는 없잖아. 모든 계획안을 맨날 쓸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술에 초점을 두는 것 같아. 그리고 목표 중에서 또 아까 말한 게 지식이 있는데, 우리는 언어로 주고받는 시간을 보다는 동작으로 많이 하는 특정 과목이잖아. 몸으로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지식은 나는 메인 목표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기술이 메인이고 두 번째가 지식인 것 같아. 지식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내가 생각할 때 목표는 기술은 꼭 들어간다. 지식은 선택이고 지금 우리의 쓰는 성격에서 태도는 의미 없다. 네.